이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좀 만나서 이제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메일로 저에게 그 편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능한 시간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일정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일정이 없는 거니까 비어 있는 시간 중에서 뭐 교수님 뭐 이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무슨 요일 몇 시에 보자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때 만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뭐 정부 정책이나 이제 학교 정책이 바뀌든 이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네, 이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계속 할 계획이고 다만 이제 시험이나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대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시험 두 번, 그다음에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서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 최소한 세 번에서 네 번은 대면이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녹화 강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녹화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강의실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진행할 텐데 이때는 이제 이 녹화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좀 하거나 또는 이제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좀 실습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차별로 좀 이제 변경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수업은 특별한 책이 있진 않아요. 그냥 특별한 책이 있진 않고 물론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제목 자체가 딥러닝인 책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2016년에 나온 책이고 이제 뭐 여러분이 아마 뭐 겐이라는 알고리즘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겐이라는 알고리즘은 그죠? 뭐 드라마 스타트업 뭐 수지 분과 그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남성분 배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한때 이제 화이트보드에 이제 개인 수식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뭐 드라마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이고 그 이제 알고리즘의 이제 저자들이 쓴 책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2016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근원적인 내용들이 잘 다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내용만으로 하기에는 이제 좀 최신 내용은 약간 부족해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텍스트북이 일단은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이제 외국에 이제 좋은 이제 대학 강의들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 매테리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논문들을 이제 제가 이 수업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면은 이 수업은 이제 3, 4학년 전공 교과목이고, 그다음에 대학원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좀 뭐 기본적인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의 좀 최근 연구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런 논문을 읽고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이제 갖추길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점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출석이 있는데 출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과 사무실에 여쭤봐서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 출석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냥 꼭 수업에서 체크를 안 해도 된다. 의무가 아니다. 학부는 그게 의무더라고요. 출석을 체크해야 되는 게 교수로서. 대학원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원생은 0%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홈워크를 40%로 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출석,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이제 숙제가 있을 텐데 숙제는 이제 어 고민이요. 이거는 이제 좀 아직은 이제 고민인데 여러분의 상황을 봐서 정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비중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비중은 결국에는 가장 큰 비중입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여러분만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뭐 코드를 짜고 모든 결과를 다 보고
이제 논문을 쓰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만의 이제 좋은 문제를 찾고 기존의 연구들은 어땠고 근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 연구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 연구를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 가설인 거죠. 그다음에 그 가설을 나중에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만의 이제 문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논문을 리뷰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그죠? 이제 요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안 그래도 이제 작년 가을 학기에 이제 자연처리 교과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자연처리 교과목에서 이제 있던 내용을 작년 자연처리 교과목 중에서 이제 잘하신 분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수업에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잠깐만 이제 네, 이름은 이제 제거를 했고 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학생들이 발표한 이제 프로젝트 발표 중에서 이제 잘 된 케이스를 가지고 온 거고요. 네, 그 결국 이런 식으로 최근 연구 분야 이제 뭐 동향이 어땠고 그다음에 기존 모델은 이제 어떤 좀 한계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약간 이런 방법으로 제안을 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학기 말에 발표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검증하겠다까지. 요게 가장 비중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세 명이서 좀 한 팀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까지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건축학과 어대건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파이널 프로젝트를 팀 프로젝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다만 이제 페이퍼 리뷰도 이제 그렇게 할지 좀 고민인데요. 저희가 뭐 계획상 이제 페이퍼 리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계획으로는 페이퍼 리뷰 없이 파이널 프로젝트로 좀 많이 가게 될 것 같고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세 명이서 한 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팀을 만드시면 되고 팀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뭐 랜덤이나 아니면 이제 주제가 비슷한 분들끼리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인공지능학과 대학원생 이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저 팀 프로젝트의 주제는 딥러닝에 한정된 거인 거죠? 혹시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딱히는 아닌데, 뭐 네. 자연어라든지 그렇게 딥러닝에서 더 극소된 분야를 혹시 다뤄야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진 않고요. 여기서 파이널 프로젝트는 이제,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학부생들도 있지만, 대학원생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평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따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뭐 발표 이런 거는 이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되겠지만, 평가는 따로 들어갈 거고, 이제 대학원생분들은 다 각자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모르겠어요. 걔가 뭐 딥러닝, 자연처리, 컴퓨터 비전 뭐 그런 구분 없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지어 뭐 뉴럴넷을 사실 뭐 안 써도 저는 괜찮아요. 뉴럴넷 안 쓰고 만약에 이제 원래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많이 학습을 하죠. 그럼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자체를 뭐 새로 개선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자체를 개선해서 뭐 뉴럴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얘를 뭐 그냥 뭐 SVM이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주제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제 뭐 자연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뉴럴넷 기반의 이제 건축을 하셔도 되고 뭐든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말 뭐 너무 동떨어진 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너무 동떨어진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너무 동떨어진 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네요. 그 뭐 예를 들어 뭐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뉴럴넷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뭐 갑자기 뭐 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한다. 그런 거는 좀 이제 뭐 네, 모두가 이해를 못할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본인 도메인에 뭐 예를 들어 세포 하셔도 돼요. 세포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얘를 좀 이제 뭐 머신러닝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방법론 자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분야는 자연어든 뭐 비전이든 아니면 뭐 세포든 건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머신러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 머신러닝, 뭐 딥러닝, 뭐 뉴런닝 그런 거 아무 구분 없이 전부 다 그냥 포괄하는 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미리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획상 아마 이제 기말고사 이제 전주나 아니면 이제 좀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말고사 전전주쯤에 이제 발표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은 좀 많이 남았죠. 시간은 한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다음에 이제 예시도 미리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할 수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죠?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날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 자유예요. 이제 여러분 자유고 여러분이 이제 욕심이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평가는 제가 이제 그 기준은 이제 작년 자연처리 교과목에 썼던 기준하고 똑같이 갈 것 같은데요. 평가 기준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었는가, 그다음에 뭐 약간 뭐 사전 연구 조사가 잘 되어 있는가, 이제 그다음에 뭐 가설 검정 방법이 이제 뭐 올바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서로 피어 리뷰를 할 거예요. 피어 리뷰. 제가 평가 안 하고 왜냐면 제가 평가했다가 괜히 이제 혹시나 뭐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주제나 그런 식으로 제가 평가 안 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서로 서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이왕이면은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서 여러분 분야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 분야가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의 이 발표 프로젝트를 듣고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전달해 달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그 여러분이 이제 특히 지금 대학원생들이 계시니까 대학원생분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연구 주제가 있고 그럼 이제 자기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그러면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비전공자가 되는 거죠. 이 자기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이제 그 비전공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연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학년 교과목이고요. 대학원 공통 교과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이제 저희가 다루긴 할 거지만 어쨌든 수업이긴 하니까 저희가 그 세미나가 아니라 수업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이제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및 프로그래밍 지식을 이제 알고 계신 것으로 전제하고 수업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요구하진 않아요. 지금 지식이. 그죠? 왜냐면 이건 여기서 이제 이 수업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알려드릴 거니까. 다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셔야지 이제 뭐 숙제를 또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이나 확률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수업에 이제 좀 더 참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제가 이 강의는 이제 뭐 그 청강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청강을 제가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강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은 뭐 다음번에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업의 전반부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좀 중요한 전통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최근 연구들을 좀 기반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뭐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논문 아니면 뭐 진짜 뭐 지난주에 나온 논문들 또 이제 같이 아마 리뷰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어쨌든 첫 수업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보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지만요. 인공지능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기계학습이 거기서 좀 러너블한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딥러닝은 이제 그중에서 뉴런넷 방법을 쓰는 거고 뭐 이런 구분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ML이라고 해서 이거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DL이라고 해서 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본 수업에서도 그래서도 이걸 혼용해서 쓸 거니까요. ML이라고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뉴럴넷을 뭔가 좀 안 쓰는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같은 거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수업에서 저희가 다루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좀 더 잘 학습할 것인가. 두 가지를 이제 결국 저희는 이제 다루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뭐 캣하고 도구 중에서 하나로 분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은 알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 결국엔 이 이미지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거죠. 매트릭스 또는 이제 텐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걔를 이제 X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그죠? 이제 매트릭스를 곱해 나가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좀 더 이 데이터 자체는 사실 이제 좀 유의미한 정보도 있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거잖아요. 왜? 얘가 고양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그림에서는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배경 정보는 사실은 필요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유의미한 정보도 있고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각종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보낼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손실함수 이거 나중에 다시 다 배울 겁니다. 로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 즉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어쨌든 우리는 수치화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얘를 항상 그럴 필요 없지만 보통 이제 벡터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봤던 이제 고양이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100디멘션 벡터로 바꾼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 벡터를 어떤 값들로 이제 채워야지 가장 이 고양이를 잘 대표할 수 있을까? 그게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결국 어떻게 여기 이제 각종 뉴럴 네트워크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피처를 뽑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피처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라고 짝 구분될 만한 벡터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고양이라고 이제 또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얘는 강아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 수업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얻어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피처 엑스트랙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뉴럴 네트워크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CNN 뭐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얘를 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있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벡터가 얻어졌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얘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그러려면 이제 분류기가 필요한 거죠.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구성해야지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 많이 쓰죠.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많이 쓰죠. 근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또 대안은 없나? 소프트맥스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어떤 문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누메릭적으로도 이제 익스포넨셜 연산이 들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값이 커져가지고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단점으로는 결국 소프트맥스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룰 겁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 자체는 지금 몰라도 돼요.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웃풋 값으로 이제 0이 나오기가 힘들다. 0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델이 이제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100%, 강아지는 강아지 아니라고 0% 내뱉고 싶은 건데 소프트맥스 기반의 분류기로 하면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또 이제 몇 가지 뭐 스파스 맥스라든지 그다음에 이 소프트맥스의 이제 주얼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주얼 형태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는데 뭐 알파 엔티맥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룰 거고 그다음에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임밸런스한 상황에서는 이제 좀 잘 작동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또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의 또 이제 웨이티드 버전인 뭐 포컬 로스라든지 그런 이제 각종 로스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를 최적화하는 이제 옵티마이저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잘 또 어떻게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오그멘테이션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도 배우게 될 거고요. 결국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이 피처를 어떻게 잘 뽑아낼 것인가. 그다음에 이 피처 뽑아진 걸로 어떻게 결국 잘 예측하고 학습할 것인가. 결국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수업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지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뭐 좀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론 강의가 이제 주가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중간중간에 실습 강의도 저희가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숙제로도 실습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뭐 로컬 이제 GPU를 이제 개인 GPU를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GPU가 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GPU가 없는 분들은 이제 여기 구글 콜앱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 콜앱을 써도 이제 본 과목에 이제 숙제를 하거나 실습하기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콜앱을 이제 여러분이 구글 계정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그냥 튜토리얼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구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구글 계정 로그인하시고 그죠? 구글 계정 다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접속해 주시고 그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콜앱을 이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면 여기 더보기에서 이제 콜앱이 없을 거예요. 연결할 앱 더보기를 해도 콜앱이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콜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를 눌러서 이제 마켓에 가셔서 콜앱을 검색하시고 얘를 클릭해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여기에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에 가시면 얘를 이제 우리가 GPU에서 연산할 것인지 TPU에서 연산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CPU에서 연산할 것인지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GPU에서도 콜앱을 이용하면 연산을 할 수 있다. 그죠? 이걸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습이나 숙제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앱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개인 GPU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콜앱 안 써도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개인 GPU 쓰시면 되고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이 콜앱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이나 이제 숙제 같은 거는 이 콜앱 파일로 이제 공지가 되긴 할 겁니다. 그 점은 이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래서 콜앱은 한 번씩 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튜토리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각종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커뮤니티에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제 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 그죠? 이제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일하기 싫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이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그죠? 아니면 논문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그럴 때 좀 이제 그냥 놀면은 좀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그럴 때 이제 트위터를 보면서 트위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많은 사람들 팔로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립된 분야도 있지만 정립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다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요 SGD라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요거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이던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로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쓰이던 알고리즘인데 요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왜 잘 되지? 왜 잘 되지? 요거에 대한 이해가 얘가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얘는 이제 어떤 이제 그 효과를 줘서 우리 모델을 더 잘 되게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지금 또 밝혀지고 있어요. 쭉쭉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립된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안에서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본 수업은 이제 텍스트북 없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논문 위주로 나중에 수업 후반부에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논문을 많이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논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저희 이 머신러닝 분야는 모든 게 뭐 모든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리소스가 오픈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런 이제 그 외부에서는 교내에서든 교회에서든 다 접속 가능하고 요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본인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게 프로젝트 주제 정하는 것도 이제 지금 어떤 이제 제목들을 좀 보시면은 아마 많이 이해가 안 가시긴 하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다 보면은 어떤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네. 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네. 약간 그런 것도 보일 거고 어느 정도 레벨로 어느 정도의 스코프로 잡아서 연구를 하는구나도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학회들에 들어가서 이제 어셉된 논문 제목들만 봐도 사실은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은 논문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페이퍼를 많이 읽게 되는데 페이퍼의 구성은 보통 이렇죠. Abstract, Intro, Related Work,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즉 Abstract은 요약본, 정말 이제 논문의 요약본이죠. 그다음에 인트로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지, 이 연구 분야는 지금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 왜 해야 되고, 우리 연구가 이제 과거랑 어떤 게 다르고, 앞으로 어떤 가설로 어떤 방향성으로 연구할 것인지. 그다음에 릴레이트 워크는 이제 과거 연구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 메소돌로지는 그러면 우리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가 보통 있어요. 적혀 있어요. 인트로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말해주고 메소돌로지에서는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상세한 소개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 방향성에 대한 이제 검증과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앱스트랙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뭐 트랜스포머 여러분들 아마 GPT-3나 버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의 이제 이런 앱스트랙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제 지금 분야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다. 나와 있죠. 지금의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커런트 RNN 기반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RNN 더하기 어텐션으로 되고 있다. 여기까지 가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RNN 없이 하는 걸 한번 제안해 보겠다. 왜냐면 이제 그게 빠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성능 얘기에 집중해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이게 논문마다 다 달라요. 이 논문은 이제 방법론도 방법론인데 성능 자체가 워낙 이제 거의 너무 좋았던 모델이라서 성능에 이제 본인 강점을 많이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논문들은 이제 보다 방법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논문 보실 때 이제 좀 다양하게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앱스트랙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프로포절 계획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발표할 때 성능 부분은 백, 이런 수치들은 백. 왜 이 앱스트랙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연구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해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왜 좋은지 설명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본 수업 외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나 강의는 이제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하나씩 이제 주차별로 가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만약에 이제 본 수업에서 제너티브 모델을 했다. 저희가 뭐 제너티브 모델을 마지막 이제 뭐 중간고사 이후에 갈 것 같은데 그럼 제너티브 모델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이나 강의에서 딱 제너티브 모델과 관련된 이제 그 수업들을 이제 또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교수마다 이제 다루는 컨텐츠가 약간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수업이나 아니면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신가요? 녹화 강의는 월요일 1시, 3시 사이에 들어야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그러진 않아요. 제가 녹화 강의를 이제 좀 출석 기준을 좀 넉넉하게 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동영상 제가 올릴 때 출석 기준을 해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녹화 강의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들으시면 되는 걸로 일단은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화요일 강의 컨텐츠는 매주 변경되고 공지가 되나요? 그죠. 네, 강의 자료는 이제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미리 올려드릴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화요일 강의는 이제 월요일 강의의 이제 복습 또는 이제 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강의랑 이제 화요일 강의 전에 월요일 강의를 그래서 미리 한번 듣고 오시는 게 좋기는 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이 수강 변경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학부생이 됐든 대학원생이 됐든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 학생이 됐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공 학생이 됐든 다 좋습니다. 다 환영하고요. 다만 이제 이 수업이 이제 본인에게 이제 뭐 정말 도움이 될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수업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3, 4학년 이제 고학년 과목이자 이제 대학교 과목이라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수학이나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이제 내용들은 많이 스킵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까닭에 이제 정말 본인이 이제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는 본인이 투자할 거나 아니면 미리 많이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좀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 수업이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론에 집중된 과목이긴 하거든요. 실습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만약에 다른 과 학생인데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좀 기본적인 내용이나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 수업을 만약에 들으신 거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생각보다 그건 아닐 거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혹시 질문이나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이제 더 부탁드릴게요. 수업이 안 끝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원생 출석 점수 반영 공지,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출석 체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학원생분들에게는 20%는 없을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학원생 분들은 이제 여기 파이널 프로젝트 굉장히, 네, 왜냐면 어쨌든 대학원생은 제 연구가 우선이잖아요. 결국에는 수업보다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로 좀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은 이제 비대면 강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강의는 이제 아마 이번 주 주말 중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출석 기준은 제가 일주일로 잡아 놓을 거고요. 강의 올라가고 나서. 하지만 이제 저희 뭐 화요일 강의를 위해서 미리 화요일 강의 전에 월요일 강의는 미리 한번 듣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제 뭐 내용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이 수업을 들을지 말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내용적으로 아니면 뭐 진로 뭐든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수업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